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가 들끓고 있습니다. 본토 정부의 오랜 차별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로 불리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시키려던 오랜 수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오히려 미군은 잦은 사고 탓에 과부 제조기로 불리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195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분할돼 미국의 점령 통치 아래 들어간 날을 일본 정부는 주권 회복의 날로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의 상황은 일본에 의한 육휴 차별이며 식민 지배다. 15일 오키나와에서는 이런 내용의 설립 취지문을 내건 류큐 민족 독립 종합 연구학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발족했습니다.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날은 오키나와가 미군의 통치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반환된 지 4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옛 류큐 왕국의 땅이던 오키나와는 1879년 일본에 복속됐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미군과 치열한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고,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집단 자결을 강요받았습니다.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미국령이 됐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지만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0%가 여전히 오키나와에 있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독립론은 1979년 일본 복속 100년을 맞아 처음 일었으나 큰 호응은 없었습니다. 2007년 류큐 대학이 실시한 현민 여론조사에서는 20%만이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독립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지역구인 데루야 간토쿠 3인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키나와 드디어 일본에서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키나와가 이렇게 차별을 받느니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낫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오키나와를 식민 지배하다시피 해 현재 일본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메이지 유신을 거쳐 산업화에 성공하며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노일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구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영토를 확대하며 오키나와, 대만, 조선, 쿠릴 열도 등을 점령하여 자국 영토로 편입하며 식민 지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나라가 독립했지만 오직 오키나와만이 2차 대전 후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에 편입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탈 과정에서 약탈한 독도와 대만의 자거도를 지금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침탈을 진심으로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빼앗은 땅을 자기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에 들어선 지금 일본 정부는 더욱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자신들의 커다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더욱 세계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을 보면 한국, 북한, 중국과 싸우고 싶어하는 나라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쁜 짓은 자신들이 다 하면서 일본 국민들한테는 상대 국가들이 나쁜 것처럼 말해 국민들의 관심과 분풀이가 상대 국가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다른 예로 독일의 나치는 국민 불만을 유태인에게 향하도록 만들어 유태인을 대거 학살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코로나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미국인의 일부가 코로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만든 것과 유사합니다. 지배층들은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크게 올라갈 때 국민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 자주 외부의 적을 만들어 분노가 외부의 적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이나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로 더욱 힘들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행사를 강화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나 지도에 실어 한국을 자극하고 일본인들이 분노를 한국으로 표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일본인들이 혐한에 더욱 집착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인 것이죠. 한편 류큐 왕국이었던 오키나와는 일본과 분리된 독립국가였으면 조선이나 고려의 조공을 마치며 한국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1950년 한국전쟁 이전 정부에서도 대마도와 오키나와가 한국령이므로 국제사회에 오키나와 독립운동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오키나와가 무국령이었으며 일본보다는 미국령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오키나와에서 독립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변호사회 회장은 출마 선언에서 오키나와의 독립을 추구할 것이고, 독립 이후에는 한국군을 끌어들여 독립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66년 미국령 류큐국의 수도 나하시에서 태어난
오오시로 히로시 씨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공약하며 한국군이나 대만군과 협력해 분리 독립을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키나와 주민들은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어 한국군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반중 감정만큼 반일 여론이 높은 지역입니다. 오키나와 현지에서는 일본인 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상점들이나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만약 일본에서의 오키나와의 지원이 줄게 된다면 오키나와의 독립운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키나와인들이 한국으로 편입되고 싶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키나와인들은 원래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었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한국에서 일어나 불매운동인 노 재팬 이후 여행객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키나와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라도 한국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편 일본은 적극적으로 오키나와의 독립을 저지할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칠광구 때문입니다. 칠광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복잡한 곳인데요. 1969년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으로 동중국해는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명명됩니다. 그 후 바로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하고 해저광물 자원 개발법을 만들어 제주도 남쪽에 칠광구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개발이 어렵게 되자 결국 한일 양국이 공동 지분을 갖는 JDG, 즉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 소유였던 칠광구가 어떻게 한일 공동개발구역이 된 것일까요? 대륙붕은 해변에서 깊이 약 200m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을 말하는데요.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륙 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칠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와도 가깝다며 이른바 중간선 경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시 상황은 한국에 상당히 유리했는데요. 일본이 당시 이와 같이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키나와로 인해 일본의 영해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오키나와가 일본령이 아니었더라면 애초에 이와 같은 갈등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키나와가 분리 독립이 된다면 제7광구 협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70년대 국제법상 칠광구가 한국의 영토임을 선포했고 일본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유엔에서 칠광구에 원유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자 갑자기 일본이 협상을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력도 기술도 없었던 시기여서 일본은 경제 원조를 끊겠다고 협박하며 공동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공동협정 조약을 1978년부터 50년간 맺었습니다. 그 후 공동개발 시추 3곳에서 원유가 나왔지만 1986년 갑자기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고 중단했는데요. 일본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으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었습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됐는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중간선을 그어서 반씩 나눠 갖는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1985년 국제사법 재판소는 결국 대륙붕의 경계를 두고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 연장선이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준이 된다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이 국제법 판례가 적용이 되면 칠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판결이 나온 뒤부터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8년 한일 공동개발 시한이 만료되면 일본 영해로 들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 맺은 한일 조약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기에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 체결한 한일 조약은 영구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입니다. 굳이 한국과 공동개발을 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없이 2028년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일본의 속셈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키나와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 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